나는 김민준, 40세. 고등학교 교사가 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불량 학생들도 있었고, 반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학생들에게도 온 힘을 다해 마주했다. 그런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올 때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휩싸이곤 했다. 나는 교사라는 직업의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았다. 나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는 정말 형편없었다. 전처인 지은과 결혼한 것은 내가 교사가 된 지 1년째 되던 해였다. 지은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 그래서 나는 지은이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맞벌이였지만 내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아직 신참 교사였던 나는 매일이 버거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수업 생각뿐이었다. 당연히 집에서 지은과 대화하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지은은 내가 오랫동안 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은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딸 나영이 태어난 것이다. 지은은 육아휴직을 하고 매일 나영을 돌봐주었다. 물론 지은과 나영 모두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일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여보, 나영이한테 좀 더 신경 써줘. 그 순간 나는 몹시 예민해져 있었는지 알아. 근데 지금은 바빠 라고 쌀쌀맞게 대했다. 그러자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면서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영이가 아직 유치원 다닐 때쯤 나는 지은과 이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은의 외도였다. 나영이를 유치원에 맡겨둔 시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을 때 당연히 화가 났다. 지은도 곧바로 외도를 인정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나영이는 결국 지은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 나는 걱정했지만 육아를 전혀 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은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도 나에게 책임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은과 나영과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지은이 외도 상대와 결혼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다. 그 사실을 안나는 더욱더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나로부터 연락을 하는 일 없이 어느덧 40세가 되었다. 여기까지 교사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자 지은과 나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을까. 이제 와서 후회만 가득했다. 그리고 올해도 봄이 찾아왔다. 3년 내내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다시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해 온다. 교사로서는 역시 가장 힘이 들어가는 시기다. 1학년 담임은 신참 교사다. 마치 옛날에 나를 보는 듯한 신참들을 돕는 것이 나 같은 나이 든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 역시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수업 준비와 담당하고 있는 육상부 훈련 메뉴를 짜야 한다. 매일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젊은 교사에게 붙잡혔다. 김 선생님, 잠깐 상담할 게 있어서요. 그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담임을 맡고 있었다. 나는 회의실에서 상담을 들어주기로 했다. 반의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았다. 그 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도 옛날에는 이런 일로 많이 고민했었다. 물론 나라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언을 해주었다. 절대 서두르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는 학교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젊은 교사는 조금 안심한 얼굴을 했다. 혹시 그 아이 이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나 자신도 어딘가에서 그 학생을 신경 쓰고 싶어 이름을 물었다. 아, 윤나영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나도 모르게 동요하고 말았다. 윤나영. 딸의 이름과 같았다. 설마 동일 인물은 아니겠지. 윤은 지은의 옛 성씨지만 흔치 않은 성씨는 아니다. 게다가 재혼했으니 성씨는 새로운 남편의 이름일 텐데. 하지만 나이로 보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인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만약 딸이라고 해도 지은은 내 직장을 알고 있다. 설마 내가 있는 학교에 나영을 입학시키지는 않겠지. 게다가 학교 측에서도 나는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하지만 딸이든 아니든 한 명의 학생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나는 설령 그 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더라도 결코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런 어느 날 또다시 그 젊은 교사에게 말을 걸렸다. 전에 말씀드렸던 윤나영 학생, 육상부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나는 다시 동요하고 말았다. 아직 동아리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몸을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육상부를 나는 저도 모르게 말을 잃었다. 어라? 벌써 됐었나요? 아니, 괜찮아. 그 순간은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역시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마음먹은 것은 변함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학생은 육상부에 입부했다. 나는 처음 얼굴을 봤을 때 확신했다. 윤나영은 나와 지은의 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는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까지 나영이를 키운 것은 내가 아니다. 지은이다. 딸이라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다. 실제로 나영은 나를 보고 그저 고문 선생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나영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었다. 굳이 자신에게 되뇌일 필요도 없었다. 입부한 나영은 아직 어딘가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분명 자신감이 없는 것이겠지. 나는 훈련 후 나영에게 말을 걸었다. 나영아, 달릴 때만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것은 내가 중학교 시절 은사에게 들었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나영의 얼굴은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나영은 2학년이 되어 학교에도 완전히 적응했다. 육상부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부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딱 한 번 나영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훈련 후 나영이 다른 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아빠가 없어서 말이야. 나영은 그렇게 말했다. 딱히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재혼했던 남자와 헤어진 것일까? 나는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궁금한 것은 궁금했다. 나는 나영이 졸업하고 조금 지나면 지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나영에게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나영은 3학년이 되었다. 점점 기록을 단축해가는 나영은 전국 체전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동료들과 함께 아쉬워하는 나영을 보고 나는 고문으로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교사를 하다 보면 정말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드디어 나영에게도 졸업의 날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동요했지만 나는 나영을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육상부 동료들과 울면서 포옹하는 나영. 그 모습에는 아버지로서의 내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나영은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나영아? 내가 그렇게 묻자 나영은 조금 부끄러운 듯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 선생님의 그 말씀 덕분이에요. 모두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영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말, 달릴 때는 주변을 신경 쓰지 말라고. 아, 나까지 저도 모르게 울컥할 뻔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울 수는 없었다. 겨우 참아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여성이 다가왔다. 나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은, 오랜만이네. 그렇게 미소 짓는 지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영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지은에게 묻고 싶은 것들 뿐이었다. 왜 나영이가 우리 학교에? 그건 정말 우연이야. 나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영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였으니까. 나는 오랜만에 들은 지은의 목소리에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교사로서 당신이라면 가장 안심할 수 있었고, 하지만 육상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 당황했지만 아무래도 지은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게다가 입학할 때도 교장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다. 입학은 허가했지만 육상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 교장 선생님도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지은은 다른 입학할 학생들보다 특별히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나영이 놀란 얼굴로 끼어들었다. 지은은 그런 나영을 안아주며 말 안 해서 미안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선생님은 네 아버지야.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기억 못하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나영은 놀라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지은은 나영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것은 나로서도 몰랐던 이야기들 뿐이었다. 나와 이혼하고 재혼했던 남자와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다고 했다. 아무래도 그 남자는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지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나영을 키워온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나영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 진정되었는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 아빠가 선생님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나와 지은은 동시에 소리쳤다. 내 아빠라고 아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아빠라는 게 이상한 느낌이지만 오히려 기뻐요. 그 말을 들은 나와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게다가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영이의 진짜 아빠는 서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요. 그게 선생님인 거잖아요. 납득할 만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나영은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주변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했을 테지만 우리 가족은 한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 후 나와 지은은 재혼하지 않았다. 내가 나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나영에게 있어서 나는 선생님이다. 그 마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게다가 지은은 그때 자신의 외도도 일밖에 몰랐던 나도 용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말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